목소리를 낼 수 없는 모든 존재를 대신해 외치겠습니다. 뉴 스크림! 안녕하세요. 14번째 뉴스크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겨레21 신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물학사 김양진입니다. 이번 주에 저기 한겨레 21 표지 네. 쓰신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한국산 무기수출. 우리 저기 반전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런 표지. 요거 한 권 5,000원에 사시면은 반전 운동에 동참하는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이번 주 표지 기사 저희 한국에서 이스라엘로 보내는 무기의 양과 금액이 얼마인가 네. 그리고 그것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다가오나 이 당사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무기의 수출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 잡지를 통해서 저희가 좀 네.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끼리 계속 얘기할 게 아니라요. 네, 네. 오늘 저기 함께 이야기할 손님을 또 모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일항이라고 하고요.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고 또 저희가 매주 그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주최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연대하는 그 집회와 행진에서 아랍어 통역사로서 또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전쟁 시작된 이래로 11월 11일부터 이제 지금까지 62차로 이제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한국의 다양한 단체들과 그리고 제한 팔레스타인인 분들, 아랍인, 무슬림,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함께 저희가 팔레스타인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다루는 어떤 미디어들 보도 행태를 보면 좀 문제점이 좀 많다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뭐 어떤 무기 수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도 상당히 그 어떤 패권적이고 뭐 그런 거를 많이 느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전쟁이 지금 1년이 돼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1년간을 이제 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그 아주 깊은 우리 역사를 또 이해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걸 빼먹고 이해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바라보고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저 활동가님 그 어떤 이 역사, 이 전쟁에서 우리가 꼭 톱어봐야 되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역사라는 게 굉장히 길고 네. 그 사건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깊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 거의 100년 이상 된 역사라고 말씀을 좀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그 인종학살이 벌어지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이 정말 수많은 그 팔레스타인인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데 사실 모든 근원은 이스라엘 국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어떻게 건국이 되었는가를 돌아봐야만 우리가 이 역사적 맥락을 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18세기, 19세기부터 이제 시온주의라고 하죠. 유대인들만의 그 단일민족 국가를 건설하겠다라는 그 정치 운동이 시작되면서 이제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정착자들이 굉장히 이주를 많이 하게 되고 그곳의 원주민인 팔레스타인인들을 이제 학살하고 추방하면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건국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이다라는 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1948년 이제 5월을 이제 건국의 시점으로 잡고 있는데 그것이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나크바, 즉 대재앙이라고 하는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사건, 과정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전쟁이 이제 계속 있었죠. 큰 전쟁도 있었고 작은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2023년에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거는 하나의 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팔레스타인인들의 그 영토와 땅을 점령하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인 팔레스타인인들을 추방하고 학살하고 내쫓고 이렇게 그 만들어온 과정 속에서 지금 이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 또는 인종학살은 과거와는 또 한층 더 다른 수준의 전쟁인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그 팔레스타인인들의 그 희생자들의 수만 봐도 그리고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그 파괴의 정도와 규모만 보더라도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쩡히 살고 계셨던 분들한테 들어가서 폭력적으로 이제 뺏어온 그런 역사인데 이번에는 그게 더 아주 극심한 그런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그 언론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작년 10월 7일 날 이제 하마스가 공격을 벌이면서 전쟁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이제 하시고 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런 그 정말 수십 년, 100년 넘는 그런 그 인종 학살, 인종 청소의 그 역사 맥락 속에서 이게 벌어진 점이라는 점을 본다면 이제 하마스를 이제 위시한 팔레스타인 이제 민족 해방 운동의 그 공격이라는 것이 그런 인종 청소와 인종 학살에 맞서는 그런 그 민족 해방, 민족 독립 운동의 일환이다라고 이렇게 좀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말 씨를 말리겠다는 어떤 굉장히 강한 의지를 느끼는 것 같아요. 활동가님 2014년, 그러니까 지금이랑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서한에 계셨다고 들었어요. 서한지구에.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거기서 한 가지 좀 강렬하게 기억하는 거는 정말 가장 제가 만나본 그 사람들 중에서 가슴이 따뜻한 그런 분들이구나라는 걸 좀 인상 깊게 느끼고 돌아왔고 또 한편에서는 그 점령하에서 정말 외부 세상과의 그런 뭐 이동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제약이 되어 있고 그 속에서 굉장히 그 어렵게 그 점령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고요. 각 집집마다 또는 가게마다 그 자신들의 가족의 뭐 구성원이라든지 친구라든지의 그 돌아가신 분들 이제 팔레스타인 분 순교자라고 이제 부르는 네. 그런 분들의 초상화가 다 집집마다 걸려 있고 그런 가족들을 잃지 않은 그런 팔레스타인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억압의 그런 현실이 정말 처참하구나라는 것 좀 직접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하마스 그러면 굉장히 그냥 뭐 악당으로만 비춰지는 것도 있고 뭐 오사마 빈라덴 같은 그런 모습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 하마스나 헤즈볼라 요 시작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무슬림들이 이제 이런 그 단체를 구성하고 어떤 그 정치적 운동을 벌일 때 우리가 과연 색안경을 끼고 있지는 않나라는 점을 좀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했으면 우리가 언론이나 이제 각 이런 서방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과연 대응을 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하마스든 헤즈볼라든 본질은 식민주의와 그리고 제국주의에 맞선 그 민족 독립운동, 민족 해방운동 이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헤즈볼라도 1982년에 이제 설립이 되었던 단체인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했을 때 그 이스라엘의 침공에 저항하면서 결성된 단체이고 하마스도 87년에 결성이 되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에 맞선 이제 민중 봉기라고도 불리우는 이제 인티파다와 그 이스라엘의 점령에 저항하면서 처음에는 종교단체로 시작을 했지만 점차 그런 무장투쟁, 무장독립운동의 형태를 띄어가는 과정을 밟아왔던 것이죠. 또 사실 또 일각에서 이번에 네타냐후 이분이 이게 사실 이게 전쟁 같은 거 하면은 이게 내부적으로 또 인기가 올라가는 이런 어떤 포퓰리즘 이런 것 때문에 일을 계속 벌이고 있고 더 잔인하게 하고 그런 부분들을 또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사실 뭐 저희도 뭐 기사 같은 거 쓰면 이스라엘 관련해 쓰면은 그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막 대응을 합니다. 뭐 팔레스타인은 그런 거 안 하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뭐 그런 점도 있는 거죠. 이제 네타냐후가 어떤 정치적인 그런 계산 속에서. 네, 분명히 저는 이제 네타냐후의 그런 개인적인 정치적 생명, 뭐 이해관계가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는 그 네타냐후와 그 극우 정부 또는 심지어는 뭐 세속주의 또는 뭐 자유주의, 뭐 일각에서는 좌파라고도 불리우는 다른 야당 세력들은 과연 본질적으로 다른가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앞서서 그 역사적인 맥락을 말씀드리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그 성격을 가진 국가로서 건국이 되었느냐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그 정착자들을 이주시키면서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땅을 점령하면서 세워진 국가이고 또 그런 과정을 이제 처음에는 영국, 나중에는 미국과 같은 그런 서구 강대국들이 서방 세력들이 그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중동에서 가장 잘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존재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또 그것을 지원해 왔던 네. 바로 그런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란 국가는 사실상 사실 그 태생부터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당연히 나을 수밖에 없는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점차 계속 극우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경향성이라고 보고 그것이 이스라엘 국가의 본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간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당연히 이제 가자 전쟁에서 인종 청소의 핵심은 민간인과 무장 세력의 구분이 없이 공격을 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또한 동시에 한국에서 제가 뭐 이제 전쟁 관련된 게시글의 댓글을 보면 하마스의 민간인 납치 공격이 먼저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댓글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지금은 양상이 많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에서도 민간인과 무장 세력을 구분하지 않고 사실은 공격을 하고 있죠. 이러면서 사실은 전장이라는 것이 없어진 느낌을 좀 받아요. 이런 부분들 혹시 활동가님께서 전체적으로 이 전쟁을 보실 때 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쭙고 싶었어요. 처음에 전쟁이 시작됐을 때, 이제 굉장히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온 언론에서 이제 그런 하마스의 민간인 살해, 영유아 참수, 성폭행 이런 그 언론 뉴스들이 도배가 되었던 게 좀 기억이 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굉장히 잔혹한 학살을 정당화하는 또 논리로도 많이 사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많은 부분에 한해서는 실제로 그것이 가짜 뉴스다라는 것이 사실 이미 판명이 난 부분이 굉장히 많고. 이제 당연히 이제 전쟁이다 보니 안타까운 목숨들이 이제 목숨이 있는 것은 또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죠.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과연 우리가 이스라엘 감옥에 갇혀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수천 명, 전쟁 전에도 6천 명이 넘는 여성과 아동까지 군사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지금 전쟁 동안에 정말 추가적으로 더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지금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 수가 지금 정확하게는 추산이 안 되고 있지만 12,000, 13,000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재판도 없이 구금되어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석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과거에도 이제 이스라엘 과거에 이제 가자지구에서 벌어졌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을 이제 팔레스타인 수감자 1,000명과 맞교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 입장에선 당연히 최대한 많은 군인들과 그리고 동족들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자유를 찾아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과연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인들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부분에서도 남녀 모두 다 이제 징병제 국가이지 않습니까? 사실 예비군 병역 의무를 마쳤어도 예비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민간인들이라고 하지만 총기를 소지하면서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이스라엘인들이 실제로는 이스라엘 건국 과정을 본다면 사실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강탈한 토지 위에 살고 있는 정착자들이라는 그렇죠. 본질을 우리가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2014년에 서한지구에 가셨죠. 제가 15년 7월부터 한 6개월 정도 거기서 교환학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대학에 있었고 거기서 동예루살렘 친구들을 좀 사귀어서 베들레헴에 갔었어요. 근데 차마 가다는 정말 못 갔고 그냥. 근데 그때 그래서 말씀하신 게 다 기억이 나요. 체크포인트, 그러니까 검문소 넘어서 가서 이제 친구들 집에서 밥 먹고 들어오면 분리장벽에 엄청나게 많은 민중들의 글들이 있어요. 우리가 흘리는 피는 다 똑같은데. 그런 장면들이 기억이 나면서 점령된다는 것, 뭔가 나의 생활 공간을 완전히 내준다는 것. 그때는 근데 사실은, 훨씬 더 무력감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운 늑대라고 얘기하는 어떤 정말 자해성 테러. 개개인의. 그래서 이렇게 돌 던지고 붙잡혀가지고 바로 사살되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시 불 붙는 걸 보고 끝나지 않았구나 이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그게 너무 되게 울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여기까지 오게 돼서 되게 속상하고 하루빨리 어제 이제 헤즈볼라하고 휴전했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가자하고 이스라엘도 휴전이 제발 됐으면 그래서 유의미한 협상이 됐으면 기대하고 사실 있어요. 우리나라 무기도 거기 많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도 이제 책임이 있는 거죠. 아주 큰 거죠. 네. 그래서 이 일부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 활동가님하고 이야기 나눴고 이제 당사자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리만 나구님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셨어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한국어 아직 잘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이 나리만 라구입니다. 저는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전쟁이 이제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가족분들 어디 계신지, 베들레헴 계신 건지, 좀 무사하신 건지, 연락을 계속 하고 계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To be honest, it is little hard because when I come to Korea, it was like just 1 month before the war. Yes, right. And I still did not, adapt to the Korean life, the prices, the food yet, the language barrier, and the war start. And I thought it just, will be like every time, like around 1 month, 40 days. But after that continued, it was really hard because I heard actually by accident that one of the rockets that Hamas sent it and Israel, tried to make it down, fall to my family land. And I did not hear that from my family. It was an accident that my auntie told me and was terrified. And she was like, I want to come back. And she was like, stupid, don't come back. Just if we die, at least somebody will be lived to say our story. Just stay there. And I spoke with mom, why did not tell me, and so on. And she was like, oh, it's okay, we're right, don't worry, just live your life, study hard, and that's all. So sometimes I feel like I have to be there, and I have the guilty that I left them. And sometimes I feel like I had to be here to make people aware of my people's story, especially that nobody seems to know anything about Palestine, or where is Palestine, or is it Palestine or Pakistan, But I'm grateful, I meet so much people who support me and try to, to raise the awareness of my people, like you, for example, hearing my story, that really relief for me. So thank you. 베들레헴에서 쭉 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는 점령을 다 겪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유년 시절 동안 그 일들이 나리만님께는 어떻게 느껴졌어요? I'm blessed to raise in Bethlehem, because it's where Jesus was born. His message is about the peace and the light in the darkness. But that city, as every city in Bethlehem, never saw the peace. Never. I always faced so much from the Israeli army that make me don't want to get out from my home. The first time I got engaged with the army of Israel was when I tried to buy like a falafel, like a Palestinian, food. Sandwich. Yes, sandwich. And there was like a sound say, curfew, everybody home. And I tried to go to my home, and it's the only way to go home. And suddenly I saw a man on the ground, and his hand and his eyes are crafted, and something hit my back of my head. And I was just like this, and the soldiers with their guns on my head. And suddenly another soldier come, and they say, go home, go home. And I was crying. This is my home. And they say, no, go home. And I was 6 years old, and I wasn't know what to do. So I come back to the shop, and the owner was very kind that me and him were only stayed there until everything was done. And I come back to my home, and it was just the first time. It's not like, oh wow, this is just a one accident of my life. Like the second time when, for example, I faced the Intifada. When you saw the rockets when it blow in the sky,
in Palestine, usually we see fireworks every day, like, because it's, sometimes because of the war, sometimes we think it's a wedding. Oh. So me and my sister, we were in the window and we thought, oh, it's Eid, it's the celebration. So we tried to wake my dad and mom because this kind of sounds, for a little girl, kind of normal, pew, this is kind of things. But then there is, next to our house, there is a factory for making the stone to build the houses. It just blow. Oh. And my dad and my mom suddenly wake up and grab us and was like, yalla. And we did not thought many things. I was also 6 years old. Me and my sister was also 4. We thought it's Eid, dad, give us money. And he was like, in the morning, because it was night. And after that, I remember that all of our families, my uncles, because we live near each other, we went to my uncle's house and we were just so much people in one small room watching the news. And I remember that my dad and uncle asked me and my cousin, because there was a lot of time to spend, not that night, a lot of days waiting till the war stops, the Intifada. To read the news, try to read the news. We were like the first grade. How can we spell the one? And they asked us to spell emergency news or breaking news in Arabic, which is ajal. And me and my cousin tried to do that, and we did it wrong. And they say, oh, you can't do that. And they start to laugh, just, to make us feel, kind of It's having time, normal good day. time, not, little kids, a lot of little kids have a hard time. This is where the 6 years old life, and that continue, that every part of my life was, facing Israeli army every day, in every move of my life. That was very, not a great experience. Even I don't want or wish this life for even my enemies. If I have an enemies, I don't want them to face what I faced, because this is a life you don't want it to wish it for anybody. But we face it, not only me, lots of people losing their friends, their beloved. Thankfully, I did not lose any of my beloved, but many people lost their beloved or, been arrested. Like one time, my cousin, they come to arrest my cousin, and I was in my grandpa house. And the last house that he come to say goodbye, because he seems knew that he will be arrested. So did your cousin arrested? No. Not now. There is another cousin was Okay, arrested okay, now, okay. by the way. And back then in 2007, I think it was, yes, or 6, my cousin was arrested. The soldier came to me and my grandma and my little sister and put us in a corner in my uncle's house near it and put the guns to us and asked me to say, where is my cousin? Oh. They said, and I was like, I don't know. And my grandma, want me to go back. And she doesn't know. And it was like, no, she knows, she will say. And even though they know where he is, but they want me to say that. And not only me, that's a strategy that Israel use with kids to make them feel guilty of what will happen for their beloved, And this is a strategy. It's not like 1 day or 2 days they use it, or for just a 1 minute. It's an everyday. Like, for example, my cousin, he was 6 years old, playing with his bicycle near the wall. I think you may saw the wall, the Upper Tahite wall. Right, I did. He was playing, he was 6 years old, 7 years old with his friend by, playing in the bicycle. The soldier took them to interrogation, office inside the wall. And they make them slap each other hard. If the soldier did not, hear the slap, he will slap them. So they keep slapping each other. How old were they? They were 6 and 7 years old. And after that, for an hours, they release them. But this is kind of, ways they do to make the children afraid of them. And I have to point out that 45% of the Palestinian population are kids under 18. This is known. Even in Gaza Strip, more than 18,000 people, the population are kids under 18. So when you do this kind of action, you understand the consequences, the hate you will get.
I raised my mom when she saw me that I didn't want to get from, the house. She sent me to a cultural center in the camp to try to make me, more engaged. And she succeeded. And sometimes my mom said it's way too much because she's really afraid of me speaking out. I saw students like me, and kids, they wish to die. When we did the tree of the wish tree, and we asked them what you wish to be in the future, like a doctor. Some of them say doctor or, pilot and something like that. And many of them, they say, why we should live? Like, let's die. What's the point to continue living? And it was my, thought the same thing like them. So yeah, this is kind of living life of Bethlehem, the city of peace and the land of peace who never saw the peace. 그러니까 아마 한국 문화, 한국 드라마 좋아하셨을 텐데 한국에서 사실 이스라엘로 무기를 수출해요. 작은 금액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수출을 하거든요. 그 얘기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I felt sad and disappointment, I did not, first I did not know that. I know there is a relation between Israel, and South Korea because the influence of United States. I understand it why. But then when I knew that they sent weapons, I was like, oh, no way, that can't be true. Like, how can people was under occupation and many massacre happened to them will be a part of the same thing to my people? I couldn't believe it. But it was true. And then I was like, do I have to give them excuse for that? And I was like, no, I can't do that. Because whatever the reason and how much the percentage is, this bullet and this percentage will also kill people, will kill dreams, a family, a future of a nation also. Because many of these kids, just like me, want to build something for the future, for the humanity, for the country. Those kids and families who, like my friend was murdered. She's a teacher in Gaza, and whole family, and except her daughter that she is in the high school, she's the only survivor because of this war. And my cousin husband, when he went to, to buy bread, he lost his, right hand because of a bullet. He can't teach his kids to ride. He can't hold his kid's hand while crossing the roads. Those also stories. This percentage killed dreams and hopes for even small things in life. There is no justification of this percent for whatever the reason is, especially from a people was under occupation. K방산 방송했을 때 뭐 방산 옹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맞아요. 여러분들이 옹호하시는 그 무기 산업 때문에 진짜로 사람이 죽고 손목이 잘려 나갑니다. 그런 걸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좀 다른 얘기 좀 하자면 우리 이제 한국사에 또 관심이 많다고 그 얘기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뭐 팔레스타인 역사하고도 좀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얼마 전에 또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가 또 언급했던 우리 한국사하고도 너무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고 뭐 좀 그런 생각 하신 거죠? 같은 생각? 예. To be honest, I was fascinated by the power and the resistance of the Korean people when they faced the Japanese occupation and the horrific action they did in South Korea, and how the people stand up for themselves.
And it's the same story. Many people, of course, they driven from South Korea and they went to China, for example, or another countries, and they try to, unite themselves to attack also Japan inside South Korea, outside South Korea, to protect and to have the liberty of South Korea. The same thing Palestinians 똑같죠? did. 예. The same thing. Even the people who went outside Palestine, they tried to also come back together to have a resistance, movement like Fatah, like the Shabiya Demokratiya, many political party. They try outside Palestine, they come together to do a resistance, movement to liberate Palestine from occupation. And I have to mention, Palestine under occupation by the international law. It's not from the Palestinian point of view. It's from the international law. We are under occupation. So any of this, resistance movement and groups did, it was justified, and it is justified by the international law. And when I read the Korean, history, I saw there is so much resistance, group was there. They did armed resistance, even protests, the same thing of Palestine, not eating, for example, the same thing that Palestine did, not going outside from homes. They tried to do the biggest strike. And we did so much similarities, even with culture, for example. The Korean artists start to raise awareness of the Korean history, the culture, the clothes, the same thing we did. So I think the same mentality will happen for any group of people under occupation, because they face the same struggle, even the language itself, the food, for example. So I was like fascinated. That's why I actually come to Korea. Was like, they were under occupation, almost they liberate themselves, and the same time we got occupied. But they get their, country to become the first country, from the first, how to say it? The Asian country to stand up for themselves under occupation, under, injustice. And I was like, this is the country when I become president, I want to, have this model. So I came here to have that. Then I had little disappointments. 이 전쟁의 상황을 잘 모르고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또 힘드실 텐데, 오셔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하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I really want to tell you that we are not bad people. And we exist. The tragedy that the Jewish faced, it's not made by us. It's not us who did it. And I feel so sorry for everybody who lost their life in this tragedy, every Jewish people. But the result should not be on the behalf of our life. Why should other people die for other people's tragedy? When people face tragedies, they want it to stop and never, happen again. And this genocide should not continue. Hamas, it's just a group of people. It's not the same level like Israel. Israel got so much weapons from your country, from America, from every European country. As Joe Biden said, even if Israel is not there, we will create Israel. It's not because of religion. It's not because of Muslims. Because there is the Palestinian Christians. And please listen to them, because I come from Bethlehem, where a Christian, they say to themselves, we are Palestinians. We're also Jewish. Before 48, they call themselves Palestinians. Those voices are there. Listen to them. And please, just remember, you are people who faced occupation, tragedies, loss of beloved people, and a full of history of resistance. You can't say 7th of October is the fault of everything. 7th of October was a result of every action that Israel do against us. It's the 5,000 where before 7th October, 7,000 people in the Israeli jails.
And there are more than 1,000 without even a crime. After 7th of October, they become 13,000. And more than 1,000 children under 18 are in the prisons without any charge. Do you hear that from the news? Please remember that we are human. Don't feel that we are less human than you. Our life also matter, like your life, like the Jewish who lost their life in the tragedy, the Holocaust. Why we have to repeat the Holocaust for other people? Let's stop the injustice for everybody. Let's have peace. Why we should have weapons for anybody? That's all. 이렇게 나리마님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느끼듯이 굉장히 에너지가 있으신 분이고 매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집회에서 나리마님의 음성을 굉장히 크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바로 앞에서 메가폰을 가지고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나리마님께 제가 집회에 매주 올 때 어떤 기분을 느끼시냐고 여쭤봤더니 그러니까 집에 온 것처럼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힘을 낸다고 하셨어요. 그 집회에 와서 시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요. 활동가님 조금 그 집회에 대해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소개도 하고 좀 초청의 말씀도 한번 해주시면 어떠세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작년 10월 11일 첫 집회 시작으로 지금 61차례 집회를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고요. 했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도 또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 전쟁이 멈출 때까지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집회와 행진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식민 지배를 경험한 나라에서 또 이렇게 또 다른 식민 지배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식민 지배를 겪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한다는 것이 굉장히 팔레스타인인 분들의 그 입장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 친서방 정부인 또 이제 한국 정부가 또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무기 등등 다양한 뭐 경제, 문화적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한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지금 전례 없는 규모로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그런 글로벌 운동의 일부로서 중동의 수많은 그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바라는 여러 그 민중들과 또 서방과 유럽 그리고 전 세계에서 매주 그 거리로 나와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종학살을 멈춰라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되찾자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런 운동에 함께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고 또 직접 오시면 항상 팔레스타인인 분들이 집회에서 발언도 하시고 또 집회를 실제로 이제 이끌고 조직하고 이끌고 여러분들 초대하고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귀중한 자리니까 모든 분들이 같이 함께 가능한 한 오셔서 같이 이야기도 듣고 같이 함께 연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저희도 많이 보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또 뭐 무기 수출해서 뭐 일자리가 생기니 뭐 경제가 발전한다느니 뭐 이런 어떤 논리가 사라질 때까지 저희가 좀 뉴스크림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이런 프로그램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한 몇 개월 전에 박노자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그때 이 두 개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은 민중이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질 때 전쟁이 끝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또 같은 매주 토요일에 또 팔레스타인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도 있습니다. 다 이제 광화문에서 일대에서 열리는 집회이기 때문에 어디든 토요일에 한번 가족 손잡고 나와서 같이 연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뉴스크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더욱 생생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크림!